예전에는 그냥 자연 속에서 걷고 마당에서 꽃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는데 요즘은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술의 힘을 빌려서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독서입니다. 책 읽기는 누구에게나 좋은 취미죠. 예전에는 책 한 권 사려면 서점까지 가야 했고 무겁게 들고 다녀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볼 수 있답니다. 밀리의 서재라는 앱을 통해서요.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설치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그거야 뭐 어렵겠어요? 그리고 눈이 조금 침침해지셨더라도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책을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롭게 배울 것도 많고 나와 다른 관점을 접하는 재미도 있지요. 요즘은 독서 모임을 찾는 앱도 참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북덕방이나 트레바리 같은 어플이 있습니다. 북덕방은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근처에 있는 독서 모임을 찾는데 아주 편리하고 트레바리는 저자와 함께하는 독서 모임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이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뇌도 활발하게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짧게라도 수필로 정리해 보시면 그게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도 한다는데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걸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쓰신 글을 공유하면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자, 이제 음악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악은 정말 큰 힘을 지니고 있지요. 저도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돈을 들여서 비싼 음악 장비나 노래방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유튜브에 가보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찾아 듣거나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들어보면 새롭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후련해지지요. 혹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들과 소규모로 모여서 합창을 해보세요. 동네의 소모임이나 문토 같은 앱을 통해 음악 동호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그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건 돈이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전부터 나누는 기쁨은 큰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같은 앱에서 손쉽게 봉사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봉사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기쁨과 보람이 참 큽니다.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시간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읽어주는 어른이 참 귀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봉사도 있지요. 요즘은 뭐든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세상이니 컴퓨터 사용법 하나만 익혀도 생활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또한 지역의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저기서 무료 워크숍이나 작은 축제가 열리는데 이런 곳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요. 예전에 마을 잔치가 열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것처럼요. 그런 작은 이벤트들이 일상에 색다른 활기를 불어넣어 준답니다. 그리고 글쓰기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하자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개발이니 하면서 무언가 배우려고 많이들 하더군요. 저도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배움이 꼭 대단한 학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글쓰기도 하나의 배움이지요. 한 주 동안의 일상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 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할 때 쓰는 글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6.25 전쟁 때 겪었던 일을 글로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을 본 젊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도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고요. 직접 경험한 일들은 책이나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역사니까요. 음악 이야기도 좀 더 해볼까요? 사실 저는 요즘 나오는 최신 음악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노래들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추자나 이미자의 노래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손자가 유튜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차분하게 들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클래식 음악도 종종 듣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는 무료로 클래식 음악이나 옛날 가요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해 보세요. 노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노래방은 젊은이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노래방도 많더라고요. 몇몇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노래방을 개방하는 곳도 있으니 집 근처에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걸 찾아볼 때는 소모임이나 온오프 믹스 같은 앱을 쓰면 편리하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자꾸 움츠러들게 마련인데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때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 주거든요. 노년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슬그머니 찾아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오래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를 받고 또 반대로 고립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에 가면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장터나 찻집에서 지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모임 중에서 토론 모임이나 수다 모임 같은 것도 있더군요. 꼭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느낀 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들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던 기억이 참 생생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모여서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들면 그 자체로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사활동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재능 기부라니 무슨 큰 재주가 있어야 하나 했는데 꼭 그렇진 않더군요. 예를 들면 요리 솜씨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원봉사로 어르신들께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해 보세요. 아니면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뜨개질로 만든 모자를 기부하거나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는 것도 훌륭한 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같은 곳에 가면 각종 봉사활동을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리고요, 봉사라는 게 꼭 다른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위로가 더 클 때가 많아요. 남을 돕는 순간 내 삶에도 의미가 더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음악 동호회 이야기도 조금 더 하자면 음악이란 게 정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악기를 배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악기들이 배우기 쉽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입문하기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손자에게 우쿨렐레를 배워보겠다고 했더니 손자가 웃으며 할머니 멋지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왠지 기분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꾸준히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무료 음악 수업도 있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그냥 음악을 즐기고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 보세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마시고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히 쉬어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취미와 활동이 우리를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거리가 가득하지요. 조금 더 일상적인 취미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산책을 취미로 삼고 계십니다. 산책이 무슨 특별한 취미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길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요. 학교 갈 때, 장터 갈 때, 또 마실 갈 때도 걷는 일이 일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차 타고 다니거나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걸을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산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하천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도 맞고 나무들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산책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이킹 동호회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레킹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오노프믹스나 문토 같은 앱에서 트레킹이나 등산 동호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가까운 산을 오르는 모임도 있고 멀리 여행 겸 다녀오는 모임도 있더군요. 산을 오르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힘든 것도 잊게 되지요. 그리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취미도 참 좋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참 많이 하셨죠. 요즘도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일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건 손가락 운동이 되면서도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서 좋답니다. 요즘은 DIY 키트 같은 걸 팔아서 특별히 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면 뜨개질 동호회에 나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손글씨를 써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지만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편지 한 장 쓰려고 하면 손이 많이 아팠는데 그게 또 글을 쓰다 보면 점점 힘이 생기고 손놀림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연필을 잡고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 되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캘리그래피라는 것도 있는데 예쁜 글씨체로 멋진 문구를 써서 액자에 넣어두거나 선물하기도 한다네요. 그게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라니 저도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손으로 하는 취미는 돈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취미라는 게 결국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손이 떨리거나 무릎이 아플 때도 있지요. 그런 순간들에 이제는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무언가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어려운 일도 힘든 순간도 다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았지요. 그렇기에 취미를 갖는 건 그저 즐거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의지를 다잡게 해주고 혼자라는 느낌을 덜어주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색다른 취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식물 기르기입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밭을 일구거나 마당에 꽃을 심는 일이 자연스러웠지만 요즘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작은 화분 하나라도 집에 두고 기르다 보면 그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화분에 심은 허브나 꽃을 가꾸는 것은 큰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 노년에 특히 좋은 취미가 됩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작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 같은 식물은 향이 좋으니까 집 안 분위기도 한결 상쾌해져요. 화분 몇 개를 들여놓고 작은 정원처럼 꾸며보는 것도 좋고 더 나아가 베란다에서 채소를 길러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 먹으면 그 맛이 얼마나 신선하고 달콤한지 몰라요. 또 하나 조금 활동적인 취미를 추가하자면 전통 놀이 같은 것도 해볼 만합니다. 예전에는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같은 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이런 놀이가 거의 사라졌지만 동네 축제나 마을 행사에서 가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군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제기차기 대회를 열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옛 추억도 떠오르지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지막 취미는 바로 기록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회고록이라고 거창하게 부르지만 꼭 그렇게 멋지게 쓰지 않더라도 그저 일기처럼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살면서 있었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나 지나온 삶의 길목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깃거리를 남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는 것은 누구나 비슷하지만 사는 방식은 다 다르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값진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취미들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용기만 있다면 어떤 나이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